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사실은 급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기도 한데, 근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 질린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꾸준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에 대한 진을 뺀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꾸준히라는 말이라던가 열심히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영어를 공용어나 모국어로 쓴 나라보다 훨씬 많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 영어가 되든 뭐가 되든 쉽게 뭐 1개월 완성 해가지고, 그것도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막 굉장히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를 한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참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오래 걸릴 일이고 조금씩 해야 될 일이고 자꾸 잊어버리기 쉽게 마련이고 라는 과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적에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건 아마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특히나 이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거,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특히 특강 갈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 끝나고 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슬럼프가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슬럼프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럼프와 친구가 되자가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아주 안 좋게도 안타깝게도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거기서 막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물론 과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게 없다면 아마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계속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뭐 안 된다라는 말 하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아마 경험을 통해서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슬럼프에 관해서만큼은요. 그죠? 그러나 슬럼프는요, 이제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극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특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슬럼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나만? Why me? 뭐 이런 거 있죠. 왜 나만 이래? 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뭐 남의 아이들도 뭐 항상 영어를 즐겁다고 하는 것 같고, 뭐 TV만 켜면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보이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좋을 때만 겉으로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영어를 즐겁고 쉽고 또 재미있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말 못할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 그렇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 자,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처음에는 막 재밌다고 막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려운 내용으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진도를 어렵게 이제 나가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게끔 서서히 옮겨가게끔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갑자기 그럴 때는 누구나 허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는 못 알아듣겠고 제대로 뭐 재미도 없고 뭐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게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영어 놀이를 이제 그 교육을 위한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고 자꾸 시키기만 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막 애들은 막 놀리고, 그러니까 자꾸 싫어지고, 그게 슬럼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슬럼프는요, 원인이 없이 그냥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슬럼프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이 될 때가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도대체 이 슬럼프가 계속될 것이냐 싶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슬럼프는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또 슬럼프를 겪게 되거든요. 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근데 시작과 끝 이 중간에 뭐를 해야 할 것이냐,
영어의 끈을 놓지 말고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 이때 뭔가 새로운 시도도 변화의 시도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자주 찾아와요. 자주. 한번 내가 호되게 영어가 아무리도 안 늘 때가 있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고 아주 힘겨워질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슬럼프라고 할 때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얼마 있다 또 찾아오고 얼마 있다 또 찾아오고 이제 좀 슬럼프 끝났나 보다 다시 할만하다 싶었는데 또 안 될 때가 오고 이러거든요. 원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가. 자, 누구나 찾아오는 슬럼프 시작과 끝이 있으며 자주 찾아온다는 거. 그러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바로 끝까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자, 뭐 한번 그렇게 호되게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영어 공부 한 10년쯤 하다 보면 두 번 다시 슬럼프라는 건 날 괴롭히지 않겠지 싶으셨다면 이게 굉장히 또 이게 배신감 느끼게끔 또 찾아오더라는 거죠. 15년 공부한 사람에게도 25년 공부한 사람에게도 영어 공부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잘 안 되고 어제까지 알았던 단어가 오늘은 생각이 안 난다거나 갑자기 혀가 꼬여서 말이 안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끝까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한. 자, 그 다음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슬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어도 그렇고 그 어떤 외국어라도 이것을 공부한다고 할 적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새삼스럽게 이탈리아어를 공부하시고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어르신들의 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어쨌든 나 이거 일주일만 하고 완벽해져야지. 그래서 이탈리아에 여행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사실은 정답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슬럼프가 중간에 오더라도 요즘은 좀 잘 안 되고 곧 다시 해야지.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슬럼프가 찾아오는 양상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꼭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적에도 아마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로축은 E라고 했고 가로축을 T라고 했는데 이 가로축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T라고 하는 건 time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어를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타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E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에너지가 아니라 English가 됩니다. 근데 저때 English라고 하는 건 누가 봤을 적에 이제 어떤 전문가가 보고 당신은 이만큼 영어가 늘었소 라고 해서 이렇게 검증된 그런 영어 실력의 향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내가 느끼는, 내가 체감하고 있는 영어 실력의 향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적에 실력이 안 늘은 것 같은데? 라고 보여도 본인이 나 많이 늘었어 라고 생각하면 는 거고 남들이 봤을 적에 많이 늘었다 싶어도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아닌 거다 라고 할 적에 특히 이제 아주 주관적으로 본 건데요. 일단 보통 시작을 하는 요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 1월 1일로 보통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출발점을 보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그 영어 공부에 대한 그 새로운 각오가 아주 대단할 때거든요. 저 때가 영어 공부 관련 책도 제일 많이 팔릴 때고 무슨 뭐 각종 수강 신청 뭐 대단할 때가 바로 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제 그 전해의 11월 정도, 1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1월 1일을 봤을 적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1시간 공부하면 요만큼 느는 것 같고 2시간 공부하면 요만큼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나 정말 영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굉장히 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이때부터 갑자기 영어 공부가 어려워지고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또 난 영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한동안 계속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때가 슬럼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이때 버티기만 하면 다시 또 되네? 또 되네?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근데 또 찾아오거든요. 아이고 또 슬럼프네.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마음 편하게 하셔야지 이때 나 또 어떻게 이러지 마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찾아요. 또 잘 되다가 또 안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슬럼프가 원래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슬럼프를 잘 견디지 못하면 이 중간에 한번 또 있는 도약을 이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과정을 이해하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훨씬 길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1월 1일에 시작해서 이거 됐는데 잘 올라가다가 첫 번째 슬럼프 이거 또 갑자기 안 되지? 라고 할 이 슬럼프가 시작하는 시점을 보통 언제로 보느냐? 한 1월 6일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잘 되는 걸 느끼다가 이 슬럼프는 또 3개월도 가는 사람도 있고 반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거죠. 어쨌든 슬럼프는 온다는 거. 그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 그 다음 작은 변화를 시도하자는 겁니다. 그 슬럼프 기간 동안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거 안 된다고 할 적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죠. 뭔가 영어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공부했던 거 예전에 이렇게 받아 적어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알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참 재밌게 했었었는데 그때 좀 과거에 제가 공부한 그런 그 기록을 다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샌가 나도 또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은 뭐 영화를 보러 가신다거나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신다거나 특강이 있다고 한다면 특강을 가신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신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내가 한번 알아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 작은 변화를 시도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 어려운 책 잡지 말고 쉬운 책, 재밌는 책, 뭐 만화책, 아이들 보는 동화책 이런 것도 좋고 그림책 보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혹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공부하면서 애들 영어라고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서 저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혹은 어떤 특강을 가게 되면 특강 연사가 본인의 영어 공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을 찾아뵌다든지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너는 요즘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인터넷에 요즘 특강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들도 있고 하여튼 사람을 만나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이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이겠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있을까 힌트를 얻어보는 거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그런 특강을 갔었어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얘기는 다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내 앞에 앉은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이 나는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꼭 상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끈을 놓치지 말자. 내내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예 안 해, 포기해버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어 노래를 배워본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의 일부만 한번 본다든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본다든지 영어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어 공부가 급하게 여겨지실 법한 많은 직장인분들께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적에 동료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해야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누가 내 영어 실력 알면 나 무시할까 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책을 갖고 다니시는데 포장 깨끗하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거의 10중 8구 영어책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뭐 단어책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단어 실력 별로구만 이렇게 생각할까봐 뭐 이런 거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와 비슷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거나 좀 뭐 같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혼자 슬그머니 슬럼프 기간 동안에 영어를 슬그머니 놓아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간에 뭐라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슬그머니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힘들 때마다 할 수 있어. 우리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라고 방법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보다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서로 도와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 것 같더라도요. 나의 영어 공부에 반드시 도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영어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할 적에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내 영어를 자꾸 바꾸고 고치고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수업일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영어가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 A라는 사람이 먼저 자 우리 동물 이름 대기 혹은 반려동물 한번 이름 대기 우리가 옛날에 반찬 이름 대기 나라 이름 대기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것처럼 자 A라는 사람이 dog 그럼 B라는 사람이 cat 그럼 A라는 사람이 뭐 도마뱀 lizard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누가 끝까지 말해보나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어로 저건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뭐 대학생도 할 수 있고 잠깐 시간 남을 때 뭐 한 20초 30초 동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말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창문이 어딨나요? 창문이 어딨나요? Where is a window? 라고 A라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 B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게임인데 B가 It's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이제 B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Where is the table? 탁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It's over here 라고 말할 수 있다든지 이때 연습하는 것은 over there, over here 같은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지를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어린이든 어른이든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데는 아주 괜찮은 그런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복습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보시면서 늘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전에 봤던 걸 다시 본다는 거 자기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정말 복습이 돼서 그땐 알았던 것 같은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걸 다시 내 거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I see a tree 나무가 보이고요. There is a bike near the tree 나무 옆에 자전거가 있으면 I see a tree. 하고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자전거도 있네. There is a bike near a tree. 라고 한다든지. I see a bench. 벤치가 있는데 There is a man on the bench. 벤치 위에 사람이 하나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I see, there is. 그 다음에 on, in, by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본다든지. I see a door. There is a window by the door. 자, I see로 시작해서 있네요. 어디에 라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쉬운 것을 다시 보자. 어려운 거 말고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 영화라든지 내가 옛날에 봤던 쉬운 책들 다시 보는 거 역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가르쳐보자입니다. 자, 주변에 좀 형편이 어려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영어를 가르쳐보는 것도 도움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거 좀 보이시나요? 꼭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